코로나19로 문화 공연들이 대부분 취소되면서 지역 예술인들은 심각한 생계 위기에 놓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 선거관리위원회가 독특한 아이디어로 투표 독려의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4.15 총선 후보들이 하나둘 결정되는 가운데 양산갑 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을 알아봤습니다. 술에 취해 식당과 택시에서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까지 때린 50대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네, 경남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8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경남도는 20일 오후 5시 기준 확진자가 전날보다 1명이 추가돼 총 83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확진자는 창원에 거주하는 55세 남성으로 모친상으로 인해 지난 14일부터 닷새 동안 대구를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 83명 중 20일 7명이 퇴원하면서 총 38명이 완치돼 퇴원했습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한창인 요즘 각종 문화 공연들은 대부분 취소됐는데요. 이 때문에 지역 예술인들은 심각한 생계 위기에 놓였습니다. 빚을 내서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긴 터널을 걷는 기분이라고 토로합니다. 장보영 기자입니다. 매일같이 사용했던 북과 장구 등 전통악기가 어느덧 한 달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17년 동안 청소년 국악연주단을 이끌어온 박시영 씨는 요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오랫동안 준비했던 3월 해외 공연은 취소됐고 봄 축제마저 사라지자 설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나마 수입원이었던 크고 작은 강의도 모두 끊기면서 지난 2달 동안 단 한 푼의 돈도 벌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4월까지 아무것도 안 되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손가락 빨다 못해서 이제 뭘 빨아야 돼요? 발가락 빨아야 돼요? 이렇게도 나오거든요. 너무 힘들다는 거죠. 대출을 하려고 해도 조건이 안 돼요. 6월에 첫 선을 보일 연극을 준비하고 있는 곽지수 씨. 배우들을 만날 수조차 없어 모든 준비가 잠정 중단됐습니다. 언제 공연을 할 수 있을지 기약 없는 상황. 일부 단원들은 생계 유지를 위해 아르바이트에 나섰지만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숨만 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월 공연이 실현될 수 있을까 하는 좀 가망성이 조금 희박해져가지고 공연 준비도 지금 난간에 부딪혀가지고 다 좀 침울한 상태입니다. 지금 사실은.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경남 도내에서는 100여 건의 행사가 취소됐고 49억 원 상당의 손실이 났습니다. 특히 지역 예술인 10명 중 9명이 수입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도내 예술인 5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지난 3개월 동안 소득이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는 예술인이 66%, 이 중에서 수입이 전혀 없었다는 응답도 32.4%나 차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예술인들의 주요 수입원인 교육과 강의가 취소된 것이 가장 큰 타격이었습니다. 예술 창작 활동만으로 수익 구조를 얻는 이런 상황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실제 프리랜서 형태로 활동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런 비상사태의 경우에는 교육이 취소되면 거의 이제 수익 구조를 얻기가 어려운 실업보험 제도라든지 이런 등의 사회보장 제도가 좀 장기적으로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 예술 문화계의 침체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진흥원은 경남도와 함께 예술인들을 위한 각종 지원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질병의 확산을 막는 물리적 방역뿐 아니라 이제는 심리적 방역도 챙겨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감염병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 부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이미경 부센터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질병이 언제쯤 끝날지 모르는 이런 공포감, 네네. 내가 질병에 걸렸을 때 그 질병의 영향으로 나의 건강이 많이 손상되는 거에 대한 불안감, 이런 네네.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것들로 인해서 심리적으로는 불안감을 느끼고 우울감을 느끼고 분노나 무기력감을 느끼는 이런 그 심리적인 증상들도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위기가 우리한테 닥쳤을 때 네네.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내가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서 내가 정신적으로 이상한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거는 이런 불안이나 우울이나 스트레스를 느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게 심리 방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염병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일상생활을 복귀하기가 어려워진다라든지 음주나 흡연을 통해서 굉장히 몸을 해치게 된다라든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 나가는 이런 방법들을 많이 잊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심리 방역이 질병을 방역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식습관과 건강한 수면, 충분한 수면, 이런 것들을 잘 유지하는 것도 심리 방역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안전, 주변 사람의 안전,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좀 왜 나가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을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는 것들이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네네. 아이들에게 하루의 생활을 좀 구조화해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학교는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해져 있는 시간에 일어나서 각각의 시간에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정해주고 그런 것들을 스스로가 좀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누군가가 가서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고립을 자초하게 되고, 그런 고립에 의해서 심리적 거리두기 이런 것들이 좀 발생할까 봐 많이 염려를 하고 있고요.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해서 대면 상담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전화 상담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고립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가능하면 혼자 있지 않고 전화를 통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4.15 총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보셨듯이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민이 깊습니다. 바로 투표율 때문인데요. 기존의 대면 홍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선관위가 독특한 아이디어로 투표 독려의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유동 인구가 많은 창원역 앞입니다. 창원역 외부 계단이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글과 그림 등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름다운 투표 계단으로 불리는 이 계단은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줄어든 4.15 총선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설치했습니다. 대형 계단 전체에 새겨진 선거 메시지는 시민들의 관심을 끌어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리가 멀리서 보면은 딱 입체적으로 딱 계단식으로 잘 해놨고, 이번 국회 선거가 될지 안 될지 몰라도 홍보는 요 창원역 앞에 잘 해놓은 걸로 보입니다. 창원시청 광장에도 대형 투표함이 세워졌습니다. 사전투표 참여 방법과 선거일을 알려주는 희망 담은 투표함입니다. 창원시청 광장뿐 아니라 김해, 양산, 진주 등 도내 주요 도시마다 대형 투표함이 설치됐습니다. 경남도 선관위는 기존 대면 홍보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눈길을 끄는 아이디어로 유권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면 홍보가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방송, 신문, SNS 등 효과성 높은 매체를 통해 광고와 캠페인 활동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 주요 거점 지역의 대형 시설물을 통해 유권자들이 관심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 제7회 대한민국 선거사진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온라인을 통한 홍보에도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 기존 홍보 방식에서 탈피한 투표 동료 아이디어가 가라앉은 선거 분위기를 바꾸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4.15 총선 후보들이 결정되고 있는 가운데 헬로티비 뉴스는 선거를 앞두고 지역 후보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양산갑 선거구인데요. 어떤 인물들이 출사표를 던졌는지 구지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양산갑 선거구는 유권자 70%가 몰려있는 물금을 중심으로 30, 40대의 젊은 층의 비율이 높아 그동안 진보 계열 정당에 대한 지지세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4년 차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표심이 나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번 선거의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한국태평양 경제협력위원회 회장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을 지낸 이재영 예비후보가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이 후보는 최근 전략공천에 반발했던 같은 당 예비후보 3명의 지지를 받으며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3선에 도전하는 미래통합당 윤영석 예비후보는 당내에서 단독으로 공천을 신청해 경선 없이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19대 20대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소비위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이외에도 국가혁명 배당금당에서는 서광종 예비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지난 20대 총선 때보다 3만여 명의 인구가 늘어난 양산갑 선거구.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는 새로운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이번 선거의 당락이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쓸데없는 여기저기 공사한답시고 국비 낭비하지 마시고 진짜 국민한테 되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정치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산도 보면 마산 앞바다 거기 공사한다고 몇 억씩 든다고 하도 몇백억씩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 돈을 진짜 국민들 아픈 저소득층이나 이런 데 좀 더 돌아갔으면 훨씬 더 행복하게 살지 않을까 싶어요. 국회의원들께서 공약 이런 거나 해서 잘 세워가지고 20대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저희한테 뭐 주는 영향도 없고 그냥 어차피 알아서 돌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청년들 일자리 많이 힘들고 하는데 일자리 창출 이런 거 많이 하고 그다음에 알바 이런 거 시간이 단축되고 이렇게 조금밖에 못 하는데 그런 거 좀 개선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그런 사람들의 공약을 보면서 조금 되게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은 그 사람한테 아무래도 찍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기득권이나 아니면은 일반 이렇게 젊은 세대층하고 계속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를 조금 잘 보완해서 이렇게 공약을 내주시는 분이나 바로 그냥 이런 걸 하겠습니다 라는 게 아니라 몇 번이고 검토해서 거의 조금 그런 충돌을 되게 잘 조율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공약들을 실천해주는 사람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술에 취해 식당과 택시에서 난동을 부린 데 이어 경찰관까지 때린 50대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59살 박모 씨는 지난 19일 밤 10시 30분쯤 창원 의창구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다 경찰관 2명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창원 시내 주점에서 술에 취해 크게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저지하려는 손님과 사장에게 욕을 하고 소란을 피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박 씨를 불구속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창원시 마산 하포구 월영동 해안도로와 가포신항을 잇는 도로가 20일 개통됐습니다.
창원시는 마산 합포구 월영동에서 덕동까지 7.9km 구간에 대한 도로 개설 사업 중 월영동에서 마창대교까지 3.95km 구간을 1차 개통했습니다. 기존에는 월영동 방면에서 마창대교까지 10분 이상 소요됐지만 터널이 개통되면서 2, 3분으로 단축됩니다. 20일 오후 4시쯤 산청군 동남동쪽 13km 지역에서 규모 2.7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진동은 10여 초간 이어졌습니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인근 지역은 지진동을 느낄 수 있다며 안전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남소방본부는 이날 오후 4시 15분 기준 지진 문의 전화는 모두 4건으로 피해 신고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남부 내륙철도 거제 역사 위치 선정을 위한 첫 공론화위원회가 20일 거제시청 참여실에서 열렸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9명의 위원이 공론화 절차와 과정 설계, 자료 검증은 물론 시민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또 시민 토론회와 여론조사 등을 거쳐 역사 후보지 최종 권고안을 거제시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전국에 이례적인 강풍이 몰아친 지난 19일 경남에서도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지난 19일 오후 2시쯤 진주시 지편면 대암리에서는 한 마을회관 지붕이 파손돼 인근 50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1시간 30분 동안 중단됐습니다. 양산에선 공장 마당에 있던 천막이 강풍에 날아가 주차된 차량이 파손돼 안전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의령과 함안 거창에선 비닐하우스가 찢어지거나 파손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나누자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도내에서도 확산되는 가운데 경상남도가 착한 임대인에 대한 도세 감면 조례를 입법 예고했습니다. 경남도는 지난 19일 전국 최초로 착한 임대인에게 도세를 감면하는 조례를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도의회 의결을 통해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착한 임대료 운동에 참여한 건물과 상가에는 착한 표식도 부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 경남에선 380여 명의 임대인이 운동에 참여해 2,270여 명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창원시가 개학 연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급식용 농산물 생산 농가와 식자재 업체를 돕기 위한 가치 소비 운동을 펼쳤습니다. 창원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진행한 소비 운동으로 감자와 버섯, 김치 등 학교 급식용 농산물 4,500kg을 창원몰에서 모두 판매했습니다. 창원시는 시민들의 호응에 힘입어 20일까지였던 가치 소비 운동을 22일까지 연장해 농가와 업체에게 지속적인 판매와 소비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경남도가 다음 주 27일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도민 일제 방역의 날을 운영합니다. 이날은 가정과 일터, 마을과 모임 장소 등 사람 손이 닿는 곳을 함께 소독해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자는 조치입니다. 도는 자율방재단과 민간단체는 물론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맑다가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낮 기온이 22도까지 오르며 포근하겠습니다. 일교차는 매우 크니 환절기 건강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은 구름 많겠지만 대체로 맑겠습니다. 건조한 날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화재 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남해동부 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겠고 아침까지는 바람이 강해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대기가 건조하고 자외선이 강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